이번 주 MZ세대가 간다는 중고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취미를 거치면서 수많은 중고거래 경험이 있는데요. 의외로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당근마켓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문득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근마켓 거래를 하려고 생각해보니 딱히 필요한 물건은 없어서 그날 저녁 바로 방을 뒤지며 팔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개봉되지 않은 작은 택배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 2년가량 전에 친구가 어디서 신청하면 무료로 준다길래 쓸 생각도 없으면서 신청했던 구글홈 미니였습니다. 지난 7일 여의도에서 점심 약속을 앞두고 카페에서 정성스레 사진을 촬영하고 판매글을 올리려고 하니 저희 동네가 아닌 지역에서 올리려고 해서인지 동네 인증을 해야 한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지만 식사를 마치고 동네로 넘어와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팔 제품은 보통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제 방에서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녀석이 새 주인을 만나는데 의의를 두자는 생각으로 10,000원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사실 빨리 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10,000원이면 맥주 4캔이니 팔아서 맥주 한잔 하면 딱이라는 생각에 1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판매글을 올려두고 업무를 보려는데 바로 휴대전화 진동이 울립니다. 혹시 구매 가능한가요? 라는 당근마켓 채팅이었습니다. 속전속결로 거래 약속을 잡고 나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중고나라 혹은 취미 관련 카페 및 커뮤니티에서 중고거래를 해왔는데 애초에 이렇게 바로 거래 약속이 잡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길게는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기존 중고거래 경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직거래가 힘든 경우가 많아 택배 배송이라는 엄청난 귀찮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구나 판매하는 물품이 파손 위험이 큰 경우 택배 발송 후에도 파손 관련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직거래라고 다를까요? 직거래 역시 같은 서울 지역이더라도 1시간 이상을 이동해서 만나야 하는 경우도 많고 기껏 만났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래를 취소하거나 현장에서 내고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10대 시절부터 15년가량 중고거래를 경험해온 저는 이 두 가지를 각각 3회 이상 경험해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년간은 중고거래를 잘하지 않았는데요. 학생 시절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는 점도 이유지만 중고거래에서 받는 스트레스 탓에 피하게 되는 이유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당근마켓은 동네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보니 집 앞에서 거래할 수 있고 매너 온도를 통해 상대방 매너가 어떨지 대략적으로나마 예상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낯선이가 다가와 혹시 당근이세요?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간단한 물건 확인 후 돈을 받고 헤어지는 데는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죠. 현금 10,000원을 들고 집에 돌아오면서 편의점에 들러 맥주 4캔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4캔을 채워놓으니 미소가 절로 나오더군요. 맥주를 마시며 감상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앞으로도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은 당근에 올려놔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당근마켓으로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팔아 소소하게 재테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팔만한 물건이 있나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이젠 손이 가지 않는 책들이나 두어 번 쓰고 남은 화장품들이 눈에 띄긴 했지만 과연 이걸 몇천 원 주고 사겠다고 집 밖을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세 번 쓰고 방 한켠에 고이 모셔두고 있던 눅스 오일을 올려보았습니다. 구매 당시 사은품과 함께 사니 20,000원이 넘었기에 아까운 마음에 반값 정도인 10,000원에 올려보았는데요. 사용했던 제품이라서 그런지 문의만 오고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물건을 팔 때는 가격을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낮춰야 잘 팔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올리나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때마침 갤럭시 버즈2 미개봉 상품이 100,000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근마켓 내에서 물가를 살펴보니 인기가 많은 바이올렛 색상은 11에서 12만원 정도에 팔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화이트 색상이라서 그런지 10만원이었습니다. 이미 에어팟2를 쓰고 있었지만 순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채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물론 싸게 나오긴 했지만 예상에 없던 지출이 훅 나간다고 생각하니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도 다른 사람들도 구매 문의가 와서 괜찮다며 훈훈하게 채팅을 끝냈습니다.
익명으로 대하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당근마켓의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대신 새로 나온 갤럭시 워치 4를 사고 싶은 마음이 줄곧 있었기에 검색창에 갤럭시 워치 4를 쳐봤습니다. 생각보다 갤럭시 워치 4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갤럭시 워치 4 핑크골드 색상 블루투스 모델을 20만 원에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봉은 했지만 착용한 상품은 아니었고 미개봉 제품들보다 1, 2만 원 정도 쌌기 때문에 이건 사야 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팅을 시도하고 최종 거래까지는 약 3-4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근처에 사는 동네 주민이기에 당일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품을 주문하면 빨라도 하루 뒤에 오는데 직거래를 하니 만나서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바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거래를 끝낸 후엔 상대방과 거래 후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별점을 매기기보다는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요, 시간 약속을 잘 지켜요, 응답이 빨라요 등 항목들을 체크하면서 거래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을 기억하게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팔아보려고 들어간 당근마켓이었지만 덜커덕 갤럭시 워치 4를 사버렸는데요. 가까운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직거래 시 너무 긴 이동 거리 등 불편함이 확 감소했다는 점, 또 매너 온도, 구매 후기 등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갤럭시 버즈2, 갤럭시 워치 4 외에도 맥북, 에어팟 프로 등 전자기기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단돈 1, 2만 원이라도 싸게 사면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잘 샀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진달까요? 잘 찾아보면 정가보다 30에서 50% 정도 싼 값에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으니 이 또한 소소한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중고거래가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시장 규모 역시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 4조 원이었던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조 원으로 성장, 10여 년 만에 5배가량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용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3사의 지난 9월 한 달간 이용자 수는 약 1,893만 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20.3%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규 투자 유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과 협업, 나아가 기업들 중고거래 플랫폼 론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조금 놀랍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납득이 갔습니다. 당장 저희 아버지도 최근에 당근마켓 거래를 수차례 하신 걸 생각하면 말이죠.